안녕하세요. 이번에는 morphology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compounding과 derivations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compounding은 독립적인 두 개의 어휘가 붙어서 또는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어휘들이 붙어서 만들어내는 합성어를 말하고요. derivation은 독립적인 어휘에다가 독립적이지 않은 조그만 요소들이 붙어서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는 파생어를 말합니다.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컴파운딩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ather, 아빠는요, 이렇게 붙여서 아래쪽으로 내리는 식으로 합니다. mother,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붙여서 옆쪽으로 옮기는 식으로 하죠. 자, 엄마, 아빠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이렇게 해서 부모, father, mother가 붙었습니다. 이때 부모를 엄마를 말할까요? 아빠를 말할까요? 둘 다 아니죠. 결국 엄마하고 아빠는 매우 대등한 관계로 붙었습니다. 이런 것을 coordinated compound라고 말합니다. 대등한 합성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둘 다가 하나의 각각의 요소로 의미적으로 들어가서 둘 다의 의미를 다 나타내주고 있으니 대등한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Saturday하고 Sunday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Saturday는 주먹을 쥐어서 두 번 붙이는 거고요. Sunday는 손을 붙여서 앞으로 두 번 이동을 시킵니다. 이 Saturday와 Sunday가 합쳐지면 어떤 뜻이 되죠? 위켄드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위켄드는 Saturday와 Sunday의 합성어로 만들어지는데요. 자, Sunday 손을 이렇게 펴는 거하고 Saturday에 주먹을 쥔 것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게 위켄드입니다. 그러면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Saturday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Sunday를 의미하나요? 둘 다 아니죠. 두 개가 다 의미가 나란히 들어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대등한 관계로 이루어졌다 해서 coordinated compound.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둘 다 똑같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어에서 coordinated compound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까 엄마, 아빠를 말할 때하고 조금 달라요. 아빠 그대로 해주고 엄마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Sunday하고 Saturday는 조금 형태를 달리해서 간단하게 표현해 주죠. Sunday의 손모양과 Saturday의 손모양을 합쳐서 Saturday의 이동,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줄여서 만들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리 언어의 예시를 볼까요? 맨더린 차이니스를 보시면요. 푸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푸는 아빠고요. 무는 엄마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를 합쳐서 부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어떤가요? 부가 아빠란 말이죠. 모가 엄마란 말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를 합해서 여전히 똑같이 합성어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소리 언어도 이렇게 합성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말할 때 자녀, 우리말로는 자녀라고 하죠. 자는 아들 자자고요. 녀는 딸 여자죠.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합쳐진 거죠. 똑같습니다. 차이니스에서도 지, 뉴 해서 지는 아들이고 뉴는 딸이에요. 그래서 sons and daughters가 들어가면 children의 의미가 됩니다. 역시 지하고 new가 합쳐져서 합성어를 이루고 있다. 같은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coordinated compound가 아닌 subordinated compound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rman Sign Language의 예시를 보시면 자, monk, 수도승이죠. 수도승은 머리 뒤쪽에 손을 올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oss, 대장이란 말이죠. 대장은 밑에서 손을 위로 올려야 대장이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칠 때 어떻게 하냐면 수도승의 대장 이렇게 할 때는 수도승이 이 머리 위쪽에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밑으로 내려와서 올린다 이렇게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했다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지면서 대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도승의 대장, 수도 원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 원장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 수도를 말하나요? 원장을 말하나요? 대장 쪽에 훨씬 더 의미의 핵심이 가 있죠. 그래서 이 헤드가 버스가 헤드입니다. 나머지 이게 헤드 중에서 어떤 헤드냐? 수도승의 헤드다. 이렇게 해서 이 수도승은 이 헤드를 수식하는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subordinated compound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American Sign Language의 예시를 들어서 subordinated compound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수어에서 black은 자, 이마 위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오른쪽으로 옮겨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눈썹이 까만색이잖아요. 그래서 눈썹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black이라는 표현인데요. 그 다음에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펴서 두 번 두드려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인데요. 이거를 합쳐서 black name 이렇게 말합니다. black name은 무슨 뜻이냐면 bad reputation, 명성이 안 좋다는 거예요. notorious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뜻인데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으면 뭔가 안 좋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블랙이 나쁘다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블랙 네임에서 핵심어는 뭔가요? 블랙인가요? 네임인가요? 네임이 핵심어죠.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이름이냐 아니면 유명세를 탄 이름이냐에 따라서 블랙이냐 아니면 페이머스냐 이런 것들이 수식하는 말로 네임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블랙 네임에서는 네임이 핵심어다 해서 subordinated compound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블랙이 이렇게 표현되고 네임은 원래 이렇게 두 번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한 번 하고 한 번만 해줍니다. 이렇게 컴파운드를 만들 때는 조금 형태를 변형시켜서 조금 더 간편하게 표현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컴파운드는 두 개의 단어가 한꺼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치 한 단어처럼 빠르게 표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줄여서 한 번의 동작으로 끝내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수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컴파운딩을 할 때 phonological change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방금 했던 것처럼 rhythmic modification이라는 게 있어요. 리듬에 맞추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해 버리는 거. 한 번의 동작을 생략해 버리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black name 하면서 한 번의 동작을 끝내버려요. 이게 리듬이 지금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서 리듬이 조금 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black name 이러면서 마치 우리가 소리 언어에서 한 단어 끝나버리듯이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rhythmic mod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한국 수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네,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외국이라는 표현을 할 때 외국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이루어진 표현인데요. 다르다라는 표현과 나라라는 표현이 섞여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외국을 말할 때는요, 이렇게 한 번씩으로 줄여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소리 언어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듯이 다른 나라, 한 번 이렇게 끝내주는 게 리듬상 더 잘 맞죠. 왜 다르다 이렇게 할 때는 두 번에 이렇게 끝내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시간은 확보가 됐으니까요. 나라 할 때도 두 번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그 정도 시간은 확보가 돼요. 그런데 다른 나라 이렇게 하면 외국이 한 단어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rhythmic modification을 위해서 줄어드는 reduction, 동작이 줄어드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컴파운드를 이룰 때 또 phonological change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이동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시에서 봤죠. 수도 원장 할 때 원래 버스는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게 버스인데요. 수도를 위에서 했기 때문에 원장을 말할 때는 버스를 말할 때 아래로 내리는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동하기 편한 식으로 변하는 거죠. 이런 거를 무브먼트가 변했다. 이런 phonological change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 사인 랭귀지에서는요.
귀를 먼저 말하고 코를 말하고 목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닥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귀, 코, 목을 보는 닥터는 누군가요? 이비인후과 의사죠. 이게 원래 독일어는 뭐냐면 목을 먼저 말하고 코를 말하고 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의사라고 하는 독일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했는데요. 이 수어로 표현하기가 귀, 코, 목으로 내려오기가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ear, nose, throat doctor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변형시켜서 움직임이 편한 식으로 변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이게 합성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 인, 훅과 의사, 인후과 의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는 귀를 말하고요. 비는 코를 말하고 인후는 이 목을 말하죠. 그래서 귀, 코, 목을 보는 그런 의사다. 이렇게 해서 독일 수어하고 순서가 또 같습니다. 재미있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합성어를 이룰 때 어떻게 포놀로지가 바뀌는가 하는 거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의 수형이요. 다른 수어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아져 버리거나 비슷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hand shape assimilation, 수형의 동화다. 동화란 말은 뭔가요? 똑같아진다. 남들과 똑같아질 때 우리가 동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형의 동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스웨디시 사인 랭귀지를 보겠습니다. 자, red가 입에서 이렇게 red를 하고요. 그 다음에 come on head, 머리 위에 지금 벼슬이 이렇게 나 있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red come 이라고 하면 뭐냐면 빨간색 벼슬이 이렇게 나 있는 게 뭐예요? 네, 그거는 수탉을 말하죠. 그래서 수탉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래 red는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common head에 있는 이 모양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뒤에 나오는 수형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수형이 바뀌었다. 그래서 regressive hand shape assimil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뒤쪽의 수어의 영향을 받아서 앞쪽 수어의 수형이 바뀌었다. regressive란 말은 후퇴한다. 뒤쪽을 쳐다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후퇴하면서 수형이 바뀌었다. 그래서 regressive hand shape assimil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컴파운딩을 만들 때 포놀로지컬 체인지가 일어나는 음성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방법이 있는데요. weak hand spreading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블랙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name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블랙 네임 할 때요. 이 수어를 할 때 이건 한 손 수어였어요. 이거는 두 손 수어예요. 그러니까 한 손 수어를 말할 때 다른 한 손이 이렇게 있기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음 수어를 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훨씬 빠르고 좋죠. 그래서 이 weak hand, 이게 지금 dominant hand예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우세손이죠. 이것은 비우세손이에요. 좀 덜 활발한 손이죠.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손이 한 손 수어에서 두 손 수어로 이동할 때 이 비우세손이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것을 weak hand spreading 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의문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무슨 이유일까요? 왜냐하면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컴파운딩으로 단어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우리가 빠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줄이기도 하고 또 두 수어가 완전히 다를 때 다른 수어에 영향을 받아서 손 모양이 변한다거나 또는 한 손 수어가 두 손 수어로 변할 때 다른 손이 또는 한 손 수어가 두 손 수어로 변할 때 비우세손이 먼저 나와 있다거나 하는 표현들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표현을 간편하게 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변하는 거죠. 우리말에서 여자 사람 친구를 여사친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컴파운드가
의미가 섞여져서 이렇게 한 단어를 이루었는데요. 이 단어를 이룬 것들이 과연 그 속에 단어의 의미가 살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 단어의 의미가 전혀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L, American Sign Language의 예시를 보시면요. bed하고 soft가 합쳐져서 pillow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잠자리하고 부드럽다라는 표현이 합쳐져서 베개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자, bed하고 soft가 합쳐졌는데 그 뒤에 hard라는 말이 따라올 수 있을까? 라고 표현을 해보면 My bed soft hard 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내 베개가 딱딱하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soft라고 말을 했는데 또 hard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부자연스럽다. 모순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bed soft가 하나의 한 덩어리로 어떤 의미가 됐나요? 베개라는 뜻이 됐기 때문에 이 베개라는 의미만 나와 있지 그 안에 soft라는 의미가 살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베개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베개가 딱딱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전혀 모순되지 않고 잘 표현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데리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형성되는 데리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가 하나의 프리 몰빔이라고 이야기해요. 프리 몰빔이란 말은 혼자서도 어떤 단어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 이거는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몰빔이죠. 이런 프리 몰빔에 뭔가 바운드 몰빔이 붙었다. 바운드 몰빔이란 말은 혼자서는 의미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단어에 붙어야만 의미가 생성되는 그런 것들을 바운드 몰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cat를 볼까요? cat이라는 것은 혼자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명사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독립적인 몰빔, 프리 몰빔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스라는 단어는 혼자서 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떤 의미를 전달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cat 뒤에 스라고 붙으면 cat이 여러 마리 독립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cat에 붙어서 여러 마리 복수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수형이라는 의미가 어떤 단어에 붙어야만 전달이 되는 바운드 몰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에서도 이런 데리베이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리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에서 자, 이렇게 하면 feeling이에요. 느끼다 이런 말이에요. 가슴에서 느낌이 오니까 느끼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zero라는 말이에요. 지금 0이 보이시죠? zero. 그래서 feel zero 하면은 아무 감각을 못 느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feel이라는 단어에 바운드 몰빔을 붙여서 어떤 느낌을 갖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운드 몰빔은 하나에만 붙으면은 바운드 몰빔이라고 하지 않아요. 좀 유일 몰빔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프로덕티브하게 사용되는 것이 보통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에 붙을 수 있는지 하고 살펴보니 가능합니다. say라는 말에 zero라고 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고 touch라는 말에 zero 몰빔을 붙이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 zero 몰빔이 일종의 부정어를 형성하는 부정적인 네거티브 suffix, suffix란 말은 뒤에 붙는 바운드 몰빔을 말합니다. prefix 하면은 앞에 붙는 바운드 몰빔이고요. suffix 하면 뒤에 붙는 바운드 몰빔인데요. zero가 항상 뒤에 붙죠. 그래서 뒤에 붙는 부정어를 형성하는 바운드 몰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네거티브 서픽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feel을 할 때 한 번만 이렇게 하죠. 그리고 zero를 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feel은 두 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여러 개가 붙어서 새로운 어휘를 형성할 때는 이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한 번으로 줄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 하고 zero 하면서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하다 라는 뜻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zero가
단어 아닌가요? 그냥 단어랑 단어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컴파운드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zero를 하나의 바운드 몰빔으로 보는 이유는 이것 혼자서는 어떤 의미를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단어가 항상 동사에만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제약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약은 뭐냐면 반드시 한손 수어에만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도 여러 동사가 있는데 한손 수어인 동사에만 붙는 이런 제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바운드 몰빔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리 언어에도 이런 sequential한 derivational process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면 이런 disrespect, disfavor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respect, 존경하다라는 단어에 붙어서 this가 하나의 접두사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휘를 형성하는데요. 이 disrespect는 존경하다의 반대 뜻인 경멸하다 이런 뜻이 되고 있죠. 그래서 disrespect 하면은 부정어인 접두사가 붙어서 새로운 어휘를 형성하는 파생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disfavor도 마찬가지죠. favor는 좋아한다란 말인데 disfavor 하면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disrespect하고 disfavor는요. this라는 혼자서는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접두사죠. 이 접두사가 붙어서 respect라는 단어에 붙어서 이게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시에 의미를 형성하는 simultaneous derivation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어에 이런 현상이 많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조금 작은 거를 표현하는 거, little, 작다, 어떤 명사가 작다라고 표현하는 걸 diminutive라고 하고요. 어떤 명사가 크다라는 걸 표현하는 걸 augmentat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어는 non-manual marker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non-manual marker라는 거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나 어깨 모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표현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non-manual marker를 통해서 말하면 손으로는 명사를 말하고 얼굴 표정으로 작다나 크다를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시에 표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simultaneous derivational marker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어에서 diminutive 좀 작은 걸 표현할 때는 볼을 쏙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작은 공이 되고요. 큰 것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볼을 부풀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큰 공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으로 작다거나 크다거나 하는 형용사를 동시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의 예시입니다. Last week my friend house by라고 돼 있을 때, 자, 지금 빨간색 네모 보이시죠? 하우스 위에 줄이 그어져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볼을 쏙 빨아들이라는 의미예요. sucked in cheeks라고 말하는데요. 볼이 쏙 들어갔다 이런 말이죠. 하우스라고 할 때 한국 수어로는 하우스는 이렇게 지붕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지붕을 그리면서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작은 집을 샀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요. garden하고 3A 3인칭이고 A라는 장소에다 이렇게 가든을 표시하죠. 그리고 나서 볼이라고 하고 볼을 부풀려주고 있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be present, 놓여있다 이런 말이니까 이 가든에 큰 공이 놓여있다 이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의 형용사를 크다나 작다를 표현할 때 볼을 쏙 넣어주거나 볼을 부풀리거나 해서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는 수어의 큰 장점입니다. 소리 언어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가능합니다. The produce 하면은 어떤 제품을 말하고요. To produce라고 하면은 생산하다 라는 동사가 되죠.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뭔가요? produce, produce 어때요? 어디에 강세를 두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강세가 동시에 표현이 되니까 동시성을 갖는 어떤 명사나 동사를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시에 표현하는 파생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the permit 하면은 허락이란 말이고 to permit 하면은 허락하다라는 동사가 되죠. 역시 명사를 말할 때는 첫 음절에 그리고 동사를 말할 때는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어서 동사인가 명사인가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패턴을 이용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동시성이 가능한 거죠. 수어에서도 이런 컨버전이 가능합니다. 컨버전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명사가 동사로 되고 동사가 명사로 되는 것을 컨버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걸 다시 말하면 zero derivation. zero라는 말은 0이죠. 0으로 derivation, 파생했다라는 표현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파생을 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love가 원래는 명사죠. 사랑이란 말인데 동사로도 사용돼요. to love, I love you 이렇게 표현하죠. 또 work가 동사죠. 원래는. 그런데 이거를 명사로 사용해서 this work라고 표현하죠.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zero derivation을 거쳐서 파생됐다라고 해서 conversion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수어에도 이런 현상이 정말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랑, 사랑하다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 일하다 같은 표현입니다. 공부, 공부하다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명사인지 동사인지의 구별이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수어는 이런 zero derivation, conversion이 많은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를 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파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독립적인 단어 2개 내지 3개, 4개를 붙여서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는 것이 컴파운드였고요. 그 다음에 컴파운드를 할 때는 이 2개, 3개, 4개 단어를 붙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포놀로지컬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hand shape assimilation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weekend spreading이 있었습니다. hand shape assimilation은 두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발화하기 편하도록 앞이나 뒷 단어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손 모양이 바뀌는 것을 말했습니다. weekend spreading은 한 손 수어로 하는 것과 두 손 수어로 하는 것이 나왔을 때 한 손 수어를 할 때 이미 두 번째 수어에 두 손 수어가 준비되어 있는 것, weekend가 먼저 나와 있는 것, 이거를 weekend spreading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리베이셔널 프로세스도 수어에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는 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독립적인 어휘에다가 독립적이지 않은 바운드 몰핌을 앞이나 뒤에 붙여서 또는 동시에 표현해서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운드 몰핌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프리 몰핌하고 대조되는 단어이죠. 프리 몰핌은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cat과 같은 단어를 말했고요. 바운드 몰핌은 반드시 단어에 붙어야만 의미가 형성되는 스, 복수형의 스와 같은 소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혼자서는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것을 바운드 몰핌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conversion이라는 특별한 현상이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동사가 명사가 되고 명사가 동사가 되고 또는 이런 애들이 다시 형용사로 변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과를 마쳤고요. 과제는 자세히 정리해서 공지사항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